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주 쉬었습니다. 편한 연휴 되셨길 바라고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좀 걱정이 덜했습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6월 16일인가 7일이 S&P 500의 저점이었습니다. 종가 기준 3,660, 72였고요.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8월 18일 목요일인데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이 4,270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 말고 이 전주까지는 S&P 500이 주봉 기준으로 4주 연속 계속 올랐었고요. 이번 주는 사실 지금 조금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을 쭉 그려보시면 지금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돌파를 못하면 다시 빠진다는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상승하고 하락폭이 되겠습니다. 고점하고 저점을 딱 놓고 지금 주가를 딱 찍으면 거의 정확하게 절반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의 반 정도를 회복했다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상승폭의 절반을 확실하게 넘어서면 다시 하락장이 안 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50%를 못 넘기고 한번 빠지면 다시 한번 밑으로 간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CNN에서 매일매일 탐욕과 공포지수, 영어로 치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군요. Fear and Greed Index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6월 중순만 해도 10 이하 엄청나게 낮은 공포 단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물론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은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냐면 중립하고 탐욕 사이 언저리 정도 50몇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보게 되면은 주식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에는 FOMC는 없습니다. 없지만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이창용 총재께서도 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정책이 어떨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어떤 특별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도 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주식은 원래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가져가야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110원 되는 건 10% 오르는 건데 110원이 10% 오르면 121원이 되겠죠. 100원이 10% 오르면 110원인데 200원이 10% 오르면 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을 계속 규모를 늘린 다음에 거기서 과거랑 똑같은 퍼센트가 오르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가 주식인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인내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인내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정신적으로 마음이 항상 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뭐가 필요하냐?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3,700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4,000이 바닥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가 보기 좋게 틀리고 그 다음에 주장했던 게 이제 3,700이 바닥이라는 거였는데, 그 정도 사이에서는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100% 내가 주식 포트폴리오의 100%를 주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지금 4,300 정도에서 만약에 100%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계속 올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식이 4,300에서 다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확신이 있어서 주식을 안 팔 거인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떨어질 때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냐면 이젠 끝났으니까 주식을 내가 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이 어느 특정한 정도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그래 내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 돈이 100인데 예를 들어 주식이 한 70, 80만 있고 20, 30은 현금이야. 그러면 오히려 주식이 더 빠지면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내 주식의 장기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같은 생각, 뭐 차트를 봐도 그렇고 뭐 오름폭 내림폭을 봐도 그렇고 뭐 CNN의 그 지수를 봐도 그렇고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일부를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내가 현금화까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3,700 얼마 여기 갔을 때 과감하게 내가 뭐 대출이나 뭐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요거는 요번 기회에 전부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신용이 없는 상태로 주식을 지금 해야 되는 지수까지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유용한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피터 린치라는 얘기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델리티에서 12년 동안인가 이 펀드를 운용했고 매년 뭐 20% 내외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게 뭐 전설적인 매니저가 된 겁니다. 여기서 펀드가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펀드를 가입한 분들은 그 수익을 다 못 얻었다라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서 가입하고 여기서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를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터 린치도 했던 얘기이지만 그런 식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난 너무 슬펐다.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갖고 있거나, 특히 피터 린치는 자기 집 마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집이 있거나 또는 대출을 안 썼다면 이거를 버텨가면서 내 복리를 늘렸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면 팔고 좋아 보이면 사는 일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걸 개인적인 투자로도 바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현금화를 안 해놓으시면 다음에 빠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팔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예는 워렌 버핏. 이분은 뭐 더 유명하죠. 피터 린치보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50년대나 60년대에 투자를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자기 뭐 지인들 이런 사람들 돈을 좀 받을 거잖아요. 투자하는 돈을. 근데 당연히 그 워렌 버핏이 오마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마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오마하에 있는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뭐 비율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이거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만장자 비중이 높다면 여기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거든요.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워렌 버핏이 처음에 돈을 거둘 때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그 당시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70년, 60년 전에 내가 여유자금으로 생각한 돈을 맡겨놨고 그리고 다른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지수에서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완벽히 내가 스터디를 했고 주가가 얼마가 빠지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 100원이 내 주식하는 돈인데 원래는 뭐 50원, 60원, 70원 뭐 얼마지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만큼을 주식을 하다가 이번에 장이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항상 현금을 가져가는 거를 주식을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를 되돌려야 되는 시기가 완벽히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이건 제가 높아심에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데 4,300이 됐다는 이유로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의 뭐 신이고 모든 걸 다 맞추는 사람이면 제 말을 듣고 다 파시는 게 맞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항상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300이 돼서도 이게 안 빠지고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더 갈 수도 있는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 파시지 마셔라. 그럼 만약에 30%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어떡하느냐? 괜찮습니다. 이 30%라는 돈은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언제나 빠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빠지는 일이 생길 때 이번이 아니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빠지는 일이 생길 때 요 30%, 20%, 40% 몇 퍼센트를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주식을 다 팔아서는 안 된다.
대출로 3,700에 샀던 종목이 있다면 뭐 또 ETF가 있다면 지금 그건 다 해소하는 시기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에 혹시 뭐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